큰 판을 완전 바꿔놓은. 지금 뭐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성장성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시작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전기차도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 통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그 증시에 그 특정 섹터에 정말 좀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수혜 섹터가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뭐 신재생 에너지 덕분에 원래 이게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중국 점유율이 한 80% 90% 이상이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뭐 한국 업체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IRA 법안의 수혜가 있죠. 기본적으로. 전 세계 태양광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점유율을 한번 따져보면요. 80% 가까이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태양광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해요. 유럽에 있는 태양광 플랜트를 가더라도 거의 대부분 중국산일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미국에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중국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표면적으로는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을 거의 8할 이상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우회 수출이 되고 있는 걸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거를 이제 동남아에서 약간 끝에 막 끝조립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해서 동남아산으로 뭐 이런 거라든지 약간 포장해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다 아시겠지만 이거 우리가 그린 에너지를 키워야 되고 그린 에너지에서도 미국이 주도를 해야 되는데 글로벌리 이거 다 중국한테 의존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정말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요거 뺏기면 진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만 그린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산보다는 미국 내에서 만들거나 혹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만든 그런 실질적으로 태양광 제품에 이제 우호적인 그런 베네핏을 주는 그런 법안이 이제 IR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거의 대부분이 미국 내에서 만들라는 거죠. 태양광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있는 태양광 사업자들, 뭐 모듈이라든지 셀 만드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자들 기본적으로 좋죠. 그리고 한국과 같은 경우도 한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당 대부분의 이제 태양광 기업들은 다 미국 가서 공장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 IRA 법안 자체가 굉장히 미국과 한국 기업에게는 좋은 법안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실 때 정책 많이 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여러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정책 이전에 경제성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약간 그리드 페라티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리드 페라티가 단순히 일어나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화석 연료 대비해서 그러니까 경제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요거를 먼저 따지고 들어가셔야지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태양광 투자는 언제부터 했었냐면요.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 OCI 남자의 주식 OCI 하면서 태양광 막 그러면서 뭐 했잖아요. 장난 아니었죠. 그때. 네, 그때 태양광이 됐나요 그때? 안 됐어요. 태양광 사업의 또 문제가 뭐냐면은 기대감은 엄청 많고 수요는 엄청 커질 것 같은데 또 그 수요가 생각보다 빨리 안 커졌어요 그동안에. 근데 공급은 엄청 늘어요. 쓸데없이 중국이 들어오니까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공급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요. 중국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항상 공급 리스크가 너무 큰 섹터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거예요. 기대감은 만빵인데 기대감은 정말 있는데 수요는 생각보다 안 생기고 공급은 뭐 늘어나고 이게 태양광 투자의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왜 태양광 투자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냐면요. 정책 이전에 경제성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확실히 이제 꺾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 올해 확실히 나왔고요.
과거에는 좀 돌이켜보면 2017년도 정도부터 확실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미국 기준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7년도에 그 미국 기준으로 태양광이 그리드 패러티를 이뤘습니다. 일반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이제 전력 단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때 그리드 패러티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양광이 쭉 이제 발전 단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해요.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미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딱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태양광 풍력 수소 기업들을 박해하던 시점이에요. 그때 기억해보시면 완전 신재생 다 죽어라 막 이렇게 식으로 정책을 냈잖아요. 완전 셰일가스만 붕괴시키고. 그러니까 정책만 생각하면은 2017년도, 2018년도는 태양광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실제 돌이켜놓고 보면은 태양광 주가가 제일 핫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이제 미국의 태양광,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풍력은 약간 그 이전에 시장에 있었고, 이제 태양광이 그 시점부터 막 성장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거고요. 지금 왜 태양광에 또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는 그리드 패러티를 아예 넘어서 버려가지고, 아예 그냥 태양광 발전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한국 기준으로 한전에서 전기 갖다 쓰는 것보다 훨씬 싸다라고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는 플레이어들이, 사업자들, 기업들이 전력을 갖다 써야 하는 플레이어들이 예를 들어서 한전한테 전기 요금 이렇게 내면은 월 한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그냥 태양광 발전 사업자 옆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프로젝트 사업자한테 전력 그냥 그리드 땡겨와서 쓰면은 그냥 100만 한 달에 100만 원이고 한 60만 원이면 전기 요금 쓰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작년 올해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나타났던 현상, 그리고 미국도 올 여름을 거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얘 하나만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 토픽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유럽에 이건 평균치 정도로 생각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작년 상반기 유럽의 도매 시장에서의 전력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40유로 정도였습니다. 40유로. 네, 메가와트 아워당 40유로 정도였습니다. PPA 가격이라 해서 파워 펄처스 어그리먼트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태양광 전력을 내가 갖다 썼을 때 내가 내야 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상반기 때 유럽의 도매 전력 가격이 40유로 정도였는데요. 그 태양광 PPA 가격은 그때 기준으로도 한 40 정도였어요. 그때는 어찌 놓고 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전력회사한테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전력 갖다 쓰면은 그게 더 쌌던 거예요. 태양광 이렇게 전력 땡겨 쓰려고 했더니 그게 더 귀찮은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근데 21년도 하반기, 특히 한 10월 이후부터 그리고 22년도 상반기 유럽의 도매 전력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과 프랑스는 600유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10배가 넘게 올라갔죠. 10배 올라갔죠. 근데 태양광 가격, 전력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PPA 가격은 그것도 올랐어요. 올랐는데도 한 7, 80유로? 요즘 좀 많이 올라서 한 100유로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긴 합니다. 약간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좀 올라갔나 보네요.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인력난, 원재료 가격 상승 그런 등등 또 수요가 많아서 당연히 오르겠죠. 태양광 사업자들이 그걸 또 올리겠죠. 근데 이제 비교해놓고 보면은 태양광 전력 갖다 쓰면은 한 80, 요즘 기준으로 한 80에서 100유로면 쓸 수 있는데 여전히 상당 지역이 상당 유럽 국가들이 전력 가격이 도매 시장 기준으로는 한 100에서 한 200유로 사이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업자, 내가 공장을 지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전력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싼 거 쓰죠. 당연히 싼 태양광을 쓸 지금 모티베이션이 생긴 겁니다. 이게 사실 지금 신재생에너지 산업 투자, 태양광 투자의 큰 판을 완전 바꿔놓은 거고요. 구조적으로 앞으로 이 가격 격전이 다시 재역전이 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21년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어찌 보면 완전히 단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싼 천연가스를 더 이상 쉽게 유럽이 수급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과거와 같이 싼 전력 가격, 싼 천연가스 가격을 유럽이 즐길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에너지 크라이시스인 거잖아요. 어차피 지금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특히 이제 발전 효율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판이 바뀐 거죠.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까 정책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뭐 정책보다는 이런 경제성적인 측면을 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약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기업들이 좀 주가가 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500유로 막 이렇게까지 올라간 유럽의 전력 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를 생각보다 잘 비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면서 유럽의 전력 가격도 좀 빠지고 그리고 또 규제 같은 거를 조금 만들면서 전력 가격을 조금 낮춰버렸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상반기 전력 가격이 올라가면서 랠리가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테마들이 전력 가격이 반대로 떨어지니까 잠시 좀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구조적으로는 이 패러티를 넘어서서 좀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경제성이 너무 좋아져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신재생 에너지의 수요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하신 분들은, 뭐, 인터넷 좀 찾아보시면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유럽의, 그리고 미국의 전력 가격, 도매 시장 전력 가격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의외로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기업들의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약간 침투율 관점에서 아무리 뭐 신재생에너지가 싸다고 하더라도 많이 깔려 있으면 사실 성장률 관점에서 좀 둔화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침투율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도 지금 약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침투율로 따지면은 사실 태양광의 침투율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에너지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준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도 태양광이 막 엄청 수요가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있죠? 하나솔루션, 뭐 등등,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가 대부분 미국 수요 폭발, 가격 계속 올라가고 이익 계속 서프라이즈 나고 이거잖아요. 근데 미국도 사실 이렇게 수요가 좋아 보여도 지금 가정용만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용 태양광 시장이 좋은 거지. 미국은 아직까지도 상업용, 뭐 쇼핑몰이라든지 뭐 건물들 있잖아요. 상업 건물. 그런 데 쓰이는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흔히들 유틸리티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그냥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짓는 태양광 플랜트가 있잖아요. 그쪽 시장은 요즘 안 좋아요. 실제로는. 네, 안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심지어는.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혹은 내년부터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예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IRA 법안 이런 등등의 보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지금 뭐 수요가 너무 좋아서 이제 성장성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미국 시장 기준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가정용만 좀 열린 것 같고요. 상업용이라든지 이제 유틸리티 사이즈로 넘어갔을 때 그 시장은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시작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어쨌든 시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났다가 지금 또 덜컹덜컹 거리면서 좀 많이 빠지기도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 태양광 기업들도 좀 조정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아직은 그 노이즈가 남아있는 구간 같긴 해요. 그게 무슨 노이즈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수요에 대한 노이즈. 과연 이 수요가 진짜 폭발을 할까? 아까 말씀드린 유럽의 전력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조금 요즘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뭐 우리가 원래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태양광 시장 안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수요에 대한 노이즈가 있고 또 규제의 노이즈가 막 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유럽에 뭐 횡재세, 태양광 사업자들한테 횡재세 막 부과하고 뭐 등등의 그리고 전력 가격 상한제 막 도입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규제 노이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들이 껴가지고 지금 눌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방향성은 저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방향성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이 조정 구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대세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 전기차도 이랬어요. 전기차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 전기차가 당연히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 전기차가 수요가 있겠어? 사람들이 전기차 쓰겠어? 이런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그때도 막 규제 같은 것도 있었고요. 보조금을 뭐 줄이면은 뭐 수요가 꺾이느니 뭐 등등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노이즈 가지고 한참 어려운 구간을 겪다가 물론 테슬라 덕분이긴 하지만 네. 이제 그 노이즈가 사라지고 나서는 약간 랠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관련된 테마가. 그러니까 신재생도 약간 그런 과정을 좀 겪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 전기차 다음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신재생 네. 쪽이다 보니까 또 이게 정책만 너무 보지 마시고 약간 네. 경제성을 보시면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